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11화 금생여수입니다. 금, 쇠금, 생, 나을생, 여, 고을여, 수, 물수입니다. 사자를 직역하면 금은 여수에서 난다입니다. 1화에서 10화까지는 우주의 모습과 음양오행에 기반한 세상의 흐름, 그리고 계절적 변화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이제 11화부터는 한비자에 나오는 지역 특산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기원전 3세기경에 살았던 전국시대 철학자이며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를 저술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나중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의 통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한비자 내조설에 나오는 금생여수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남지지, 여수지 중생금, 인다절체금. 체금은 사금을 캐는 것을 말하고 절은 훔치는 것을 말하니 절체금은 사금을 허가 없이 몰래 캐는 것을 말합니다. 여수는 여수 지역이 아니라 여강의 물을 뜻하니 여강의 물 속에서 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강에서 캐는 사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와 여강은 중국에서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말미의 지명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첫 문장을 풀이하면 형남지방 여강의 물속에서 사금이 나오기에 사람들이 사금을 몰래 채취하는 일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체금 지금, 득이 첩고책 어시, 체금 지금, 금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득이 채취하여 가지면 첩고책 매번 죄를 물어 찢어 죽였다. 어시 저자거리에서 풀이하면 금을 캐는 것을 금지하였고 채취하여 가지면 저자거리에서 매번 죄를 물어 찢어 죽였다. 는 말입니다. 심중, 옥리기수야, 이인 절금 부지. 심중 많은 사람들이 옥리 막아서 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기유 같은 학자는 찢어 죽인 많은 사람들로 그 물을 메우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냥 사금을 캐기 위해 사람들이 강을 막고 파헤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글자 해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풀이하면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막고 파헤치니 사람들로 하여금 사금을 훔치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 는 말입니다. 부주의 막중, 고책어시, 유불지자, 불필득야. 부주의 막중, 무릇 죄가 막중하여, 고책어시, 저자에서 죄를 물어 찢어 죽여도, 유부지자, 오히려 그치지 않는 자들로, 불필득야, 얻는 것이 불필요했다. 즉 소용없었다는 말입니다. 풀이하면 무릇 죄가 막중하여 죄를 물어 저자거리에서 찢어 죽여도 오히려 그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소용이 없었다. 는 말입니다. 한비자의 주장은 캔 사람을 모두 잡아 죽이지 않고 운 없이 잡힌 사람만 벌했기 때문에 자신이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 중국인들의 유별난 금사랑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금 생산지는 소수민족인 납서족 자치현 운남의 여강입니다. 이곳 북쪽은 사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예로부터 금사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비자는 형남지역이라고 말했는데 형남은 장강 중류지역으로 사실 사금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우측 지도에서 촉과 오나라 중간에 있는 남평지역이 형남입니다. 한비자가 볼 때 중원 기준에서 어차피 먼 서쪽이라 형남이라 적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남은 5대 십국 시대 907년에서 979년에 번성한 곳이라 다른 형남을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여수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여수는 중원의 동쪽에 위치하며 서쪽 끝에 있는 여강과는 완전히 대륙의 맞은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수의 원명칭은 강이 난류가 심하여 악계라 하였는데 수나라 때 이름을 여수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수는 많은 강들이 발원지이기도 하지만 사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비자가 말한 사금이 나는 여수는 여강의 물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혹자들은 가끔 금생여수를 오행의 이치에 따라 금생수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금생여수는 여수에서 금이 난다는 말이지만 오행의 금생수는 차가운 금에서 물이 맺힌다는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주역에 따라 천자문 사자들이 풀이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듯합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상생관계는 이러합니다. 목생화, 나무는 불을 피우고, 화생토, 불은 흙을 단단하게 하고, 토생금, 흙은 쇠를 생겨나게 하고, 옛사람들은 땅에서 캐는 쇠는 흙 속에서 자라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생수, 쇠는 물을 만들어내고, 쇠는 차가운 성질이라 습기가 차가운 쇠에 이슬로 맺히는 현상에 차가 난 것입니다. 수생목, 물은 나무를 성장시킨다. 반대로 상극관계는 이러합니다. 목극토, 나무는 흙을 뚫고 나오며, 토극수, 흙은 물기를 막고, 수극화, 물은 불길을 잠재우고, 화극금, 불은 쇠를 녹이고, 금극목, 쇠는 나무를 베어낸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고 그 움직임을 풀이한 것이 바로 주역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